사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돌파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공부하다가 다시 한번 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본격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강조드렸던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차트적 관점, 재무적 관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이제 한국의 수출 3대 효자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이 수출 품목들의 랠리 자체가 쭉 저는 앞으로도 강세를 띌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말에서 24년 초에 뭐 중순 정도까지 이 반도체는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고, 물론 지금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3년 말에서 24년 초중순 정도까지가 훨씬 더 좀 주요 파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강력한 시세를 뭐 연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조선주는 정말 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수출 효자 품목 세 번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빼놓고 봐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량 조선주들, 뭐 HD 현대그룹주들은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물론 역시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익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매도해야 될 만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 엔진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오리엔탈 전공도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은 아직도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종목들도 오늘 또 추가적인 신고가를 썼고요. 뭐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도 또 추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다음에 좀 집중해 볼 만한 게 바로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선 역시나 현대차 그룹을 가장 먼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 종목이 중심축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단자와 HL만도가 굉장히 이제 주력하면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코리아 FT도 준수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등 자동차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 점유율을 늘리고 외형 확장을 하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게 무리한 확장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불경기에 그런 무리한 확장을 하는 정신 나간 기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고 오히려 불경기 때 기회로 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지금 미국의 점유율 확장이라든지 치고 나가는 세계적인 모멘텀 자체가 현재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지만 추가적으로 미래 성장성에서는 더 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완전히 추세가 상방으로 돌렸다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선취매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서서히 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증시 자체가 크게 한번 제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만 좀 주의한다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건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니까 투자를 아예 안 해야 된다?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급락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현금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과연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차트,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업황, 이게 이제 가장 중심축,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정도까지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서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량주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현대차그룹이라는 이 업황 자체가 너무 괜찮고 그 안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괜찮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량주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선제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 나간다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차트는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좀 다른 요소들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차트적인 부분은 오히려 좀 넘어간다. 그리고 차트는 대부분 좀 취향을 탑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돌파 매매나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상 여기 일봉상 200선이거든요. 요 갈색이랑 150선이랑 200선인데 여기도 아직 돌파를 못 해가지고 저걸 돌파하고 보는 게 원래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이기도 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게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를 지금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다시 돌파하려고 하니까 저항 맞고 또 저항 맞고 있습니다. 뭐 원래 본래 지지 라인이었던 매물대는 이탈되면서 이제 뚫고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뚫지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저항대라는 걸 뚫을 만한 근거는 저는 재무적인 성장 그리고 업황 성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매출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2024년도에 잠시 주춤했어요. 근데 23년도에 워낙에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주춤은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차례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나면 잠시 숨고르게 하는 기간이 있듯이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5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저는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또 12조 단에서 13조 대 그리고 13조 6천억 대까지 늘어날 걸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는 준수하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진율 역시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이 마진율이 정말 많이 치솟았던 9%대 요 근사치까지 이제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순이익률은 이제 5%대 뭐 1%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1, 2%대 나올 때도 있었는데 4%, 5%대 그리고 7%대까지 성장하고 뭐 작년 2024년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 7%대를 유지할 걸로 기대돼요. 그래서 8% 영업이익률과 7%대 순이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ER이 5배도 안 되고 PBR은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배당 수익률이 정말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인데 이런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우량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잘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배당보다도 주가 상승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아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차보다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더 준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도 훨씬 더 저는 준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진율도 절대적으로 현대차보다 더 높습니다. 8% 6%대에서 11%대 8%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작년 12%대에 그리고 이제 9.6%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올해 내년 어느 정도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캐파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 마진율 추이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기아가 훨씬 더 절대적인 수치상에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위 역시도 이제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PER이 5배가 아니라 여기 이제 4배 뭐 3.9배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기아에 대해서도 상향 리포트를 이제 내놓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주가 상승을 좀 더 노려본다면 기아가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밸런스 좋고 안정감을 추구한다면 현대차가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이제 이런 기아 같은 완성 자동차 업체들을 제외하고 내가 그 하위 계열사 종목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모비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자동차가 주류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주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다만 꿈틀꿈틀 주류가 되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는 주류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 않죠. 현대차 기업 5배 정도 PER에 뭐 0.5배 아래로 떨어질 PBR.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경기 민감 업종은 저 PER, 저 PBR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뭐 팽배해 있지만 저는 이 정도 저평가 수준이 이렇게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면 기술적인 매물대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경기가 회복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니만큼 저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생존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존 기업은 누구냐? 경기 민감 업종에서 생존 기업은 저는 조선 업종은 뭐 다 생존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이 워낙에 부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그리고 항공에서는 대한항공이 생존 기업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 이거 해운 쪽 아니냐, 운송이 왜 이제 나오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굉장히 지분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일가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주요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점,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당연하게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같이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PER과 PBR은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보다는 저평가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준수한 정도 수준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해운 운송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제 해외에 수출할 때 진행되는 그런 이제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자동차 전문 물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물류나 유통이나 해운업을 영위하지만 자동차 전문이라는 거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호경기가 왔을 때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물류 기업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자동차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 수급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차트상으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좋아 보여요.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돌파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구축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한국단자인데요. 한국단자나 이제 HL만도를 제가 그 하위단의 종목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한국단자는 이 가격대 8만 원 가격을 돌파해야 본격 파동이 나온다고 봐요. 다시 바꿔 말하면 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선취매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한국단자가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봅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뭐 700억 정도 순이익이었는데 1,300억대로 뛰었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 1,500억 근사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매출, 영업이익 뛰는 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마진율도 11%대, 그리고 거의 이제 8% 후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PER도 5배 아래로 떨어지고 PBR도 0.5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미래 성장성을 따져보면 한국단자는 개별 기업으로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도인데, 사실 한국단자에 비해서 만도는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단자는 하방 지지를 잘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감이 더 있지만 탄력성은 떨어진다. 대신 만도는 탄력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 떨어질 때 좀 과하게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어찌 보면 지금은 HL 만도가 더 잘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변동성이 큰 겁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또 나쁘게 볼 것도 없죠. 이건 취향의 차이니까요. 여전히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 추세인 건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할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다이나믹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절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저평가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절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내년 정도 됐을 때도 5%가 영업이익률이 안 나올 것 같고 한 3% 정도의 순이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ER도 한 6배 그리고 PBR은 0.7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데 뭐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 뭐 엄청 저평가라는 생각은 또 안 들죠. 막 4, 5배짜리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뭐 PBR도 0.5배 이하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이제 마진율이 좀 낮다라는 거에 있어서의 좀 할인인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충분히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HL만도 역시도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들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다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코리아 FT라든지 뭐 SL이라든지 뭐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과거 이제 대장주격이었던 종목들 있죠. 에코플라스틱이나 뭐 덕양산업 이런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걸 중심축으로 하시고 한국단자, HL만도 정도까지를 보신 다음에 이 종목들 중심축으로 한 이후에 살을 붙이는 종목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자동차 종목들 아직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침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시황이라든지 정보 자료 제공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비밀번호, 개인정보,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시황과 교육 자료 그 다음에 투자 브리핑까지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하는 거니까 꼭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언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조금 시간 내셔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